잘해왔는데 여기서 꺾일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으로 최근 6개월 정도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공간에 지독한 파퓰리스트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의 일자리 문제,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고민하기보다 결국 변호사 출신들끼리 붙어가지고 상대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나를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정치가 소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검투사끼리 칼싸움하는 듯한 그런 정치를 그만두고 생산적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지도자, 민주화 시대의 지도자와는 조금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관료나 군인들이 그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발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 시기에는 활동가들이 특유의 투쟁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이제 대상들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문제로 겨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에 더해서 중국은 얼마나 부상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예전에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국제 간의 전쟁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느 나라가 과학기술에서 얼마나 앞서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력이 판가름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수출 상품들 서서히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과거만큼 팔리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어느덧 중국산 전기차가 BYD에서 출시돼가지고 이제 아이오닉을 위협하고 EV6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중국을 앞서 나갈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뒤처져서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넘어서 역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이제 더 이상 남을 감옥 보내고 나 방탄하고 이런 정치가 아니라 결국은 통상 분쟁에서 이기고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두 분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 정치 잘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해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상 관련 협의를 하다가 잘못되면은 평소 하던 대로 본인의 지지층한테 트럼프한테 문자폭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실력으로 가서 해외 어떤 지도자와도 맞상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전용기 타고 해외 출장 가면은 예전에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간이 잠깐 나니까 꾸벅꾸벅 졸고 계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는 별말 못하고 꿈벅꿈벅 하시다가 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 만들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외치가 준비된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방구석 여포처럼 우리나라에 정치하다가 밖에만 나가면은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해외의 다른 정상들 다자간 외교하고 이런 걸 보면 서로 팔짱을 잡아 당기면서 우리가 홀웨이 챗이라고 하는 어떻게도 자기 나라를 위해 가지고 한마디라도 상대 정상에게 보태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정치해 나갑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지금 갑자기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약 18일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진짜 어떤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선거에서 구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 중요합니다. 내란 계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탄핵당했고 윤석열은 다시 정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흘러간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미래의 과제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그런 정치 바라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 바라보면서 공약을 낼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 큰 당에서 당대표도 해보고 지방선거도 다 지휘해가지고 온 동네 승리해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는 말 할 거면 이 자리에서도 성수동을 위해서 해줄 거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시급한 것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에 빠진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공약한 것이 200조 300조 원이 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각 후보별로 AI 산업 발달시키겠다고 100조 원씩 쓰겠다고 공약하고 이러는데 이거 제가 정치 14년 하는 경험 봤을 때는 그냥 그런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다 뻥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잘 짜인 가계부처럼 짜여진 예산안이 100이라는 숫자로 맞아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100으로 기분 내려고 100 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들을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경쟁한다 했을 때 100조 원을 넣겠다, 어디다 넣겠다는 겁니까? 100조 원으로 GPU만 사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AI 시대에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인재에 투자하는 시점이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것, 인재 휴먼 캐피탈입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바뀝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농민들을 위해서 연금조로 기본소득을 매달 20-30만 원씩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농민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1년에 최소 5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를 농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은, 이 15조 원 가까운 돈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의 연간 등록금 총액이 10조 원에서 12조 원 남짓입니다.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농민들에게 사실상의 매표 행위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은 미래를 바라본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것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들로서 딸로서 자라나면서 봐왔고,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 조금 덜 입고 덜 먹고 오늘 좀 덜 쓰더라도 아낌없이 투자해가지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그것은 바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않겠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넘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양당이 합의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기성세대에게 지금 당장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세대에게 연금 납입 부담을 다 떠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를 생겨온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고, 이런 얘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 높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목소리가 과소대표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는 내표와 포퓰리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조류를 한 번에 뒤집어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절대 미래를 팔아가지고 내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인재 중심으로, 교육 중심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새로움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성수동 일대를 돌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텐데요. 여러분, 연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융숭하게 만들어낼 우리 이준석 후보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십시오.